제가 지금 정말 많은 차를 봤지만 이런 비율의 실내 공간의 차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줄자로 그냥 안쪽 깊이 저 끝까지 트렁크 길이를 재보면 128, 1m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높이 보면은 117, 118 정도 됩니다. 국내에는 없는 이런 사이즈의 차가 드디어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되게 독특한 모델이에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PB5의 패신저 모델과 카고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두 모델에 대한 디테일한 것도 실제로 좀 둘러보면서 플레이오스도 보여드릴 거고요. 또 좀 찾아보니까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궁금증을 하나씩 저희가 같이 보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PB5,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모델이 없었어요. 새롭게 출시한 모델이고 기본 모델도 패신저와 카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베이직 모델과 플러스 모델 이렇게 나눠지죠. 일단 패신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트 배열이 2, 3, 빵이에요. 그러니까 5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일단 패신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이 PB5를 서울 모빌리티 쇼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몇 번 봤지만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진짜 국내에는 없는 이런 사이즈의 차가 드디어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되게 독특한 모델이에요. 첫 번째로 2열에 앉았는데 어떤가요? 굉장히 넓지 않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차지? 왜 이렇게 차가 크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차 전폭, 전고, 그 다음에 전장은 이 차가 보기에는 뭔가 ST1처럼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포티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소렌토보다도 작습니다. 하지만 전장이 그럴 뿐 휠 베이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PB5가 넓어요. 제가 2열에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진짜 왜 이렇게 넓어?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앞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스포티지와 소렌토와 카니발이나 이런 경우는 어때요? 앞에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전장이 길어도 여기 앞에가 길기 때문에 실제로 휠 베이스는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PB5 같은 경우에는 앞이 극단적으로 짧기 때문에 휠 베이스 공간을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플랫폼 때문이에요. 이 GMP-S라고 하는 PBB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앞쪽에 전기 모터랑 이런 구동에 관련된 거를 다 앞쪽으로 몰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요. 카고 모델을 보면 뒤에가 훤하게 비워져 있죠. 밑에는 배터리 팩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 공간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아니면 뭐 푸드트럭 코너로 사용하겠다, 캠핑카용으로 사용하겠다, 원하는 대로 다 맞춤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 전고가 낮기 때문에, 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도 수월하고 이 안쪽에 뭐 휠체어라든지 짐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패신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워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카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워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옵션이 빠졌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모델에도 컨비니언스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컨비니언스 옵션이 안 들어간다면 카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 문이 삭제가 됩니다. 없어요. 여기에 문이 있다는 거는 컨비니언스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컨비니언스 옵션에는 앞에 통풍 시트와 하이패스가 이렇게 묶여 있어 가지고 104만 원 정도 되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안 들어가죠. 자, 그리고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안 들어가 가지고 이거 불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목적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ST1도 그렇고 PB5도 그렇고 패신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타는 뭐 캠핑카라든지 데일리카로도 뭔가 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카고는 진짜 말 그대로 화물 용도잖아요. 이런 용도에서는 오히려 이런 옵션들을 빼서 차량 가격을 낮추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저 앞에 보면은 이 카고 모델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죠. 베이직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51.5kWh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71.2kWh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행거리가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271, 4도어는 271이 스탠다드고요. 만약에 3도어만 들어간다 그러면 280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롱레인지로 가서 71.2kWh 용량의 배터리를 넣는다 하면은 377km까지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납니다. 근데 3도어나 4도어나 롱레인지는 주행거리가 똑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배터리가 완충이 다 된 게 아니거든요. 81% 정도 채워져 있는데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317k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km로 충전이 된다면 한 380? 실제 한 400km까지는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알아둬야 되는 거는 배터리. 요게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제가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기본 지금 스탠다드도 4,200만 원이고 롱레인지는 270만 원이 비싼 4,4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롱레인지를 좀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략 실구매가가 2,200에서 2,800,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 2,400에서 3,1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빼놓은 게 하나 있죠. 옵션입니다.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깡통으로 구매를 할 거면 이 금액에 가능하지만 옵션을 하나라도 넣게 되면은 여기서 한 최대 500만 원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 기준으로 여기서 3,600만 원의 카고를 살 수가 있는 거고요. 패신저 같은 경우에는 4,7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을 다 받아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카고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카고가 한 300만 원 정도 옵션이 되고 패신저가 한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도 얘기가 조금 있기는 있는 게 뭐냐면 CATL사의 NCM 배터리가 들어가요. 원래는 이제 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서 CATL사의 NCM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 보조금 받아서 2,000 후반, 그리고 패신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으면은 3,000 중반에 구매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예상이잖아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또 동났어요. 그래서 차라리 금액대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기본 시작 가격을 3,000대 플러스가 한 4,000 초반 중반 정도면은 훨씬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거죠. 일단 카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극강의 실용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휠도 보면은 스틸 휠에 커버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거 커버입니다. 커버만 교체하면 되고 안쪽에는 옛날에 우리가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봤었던 스틸 휠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패신저 휠 같은 경우에는 같은 16인치 휠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가공돼서 만든 휠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죠. 이 GMP-S라고 하는 PBB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충전구는 앞쪽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트 포지션이랑 그리고 카고 모델과 패신저 모델의 차이일 거예요. 일단 휠 디자인이 다르고요. 카고는 극가성비, 배달용이나 목적성에 맞게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가격을 차라리 누르고 옵션을 좀 빼더라도 그냥 가격으로 승부 보는 차예요. 제가 ST1 때 너무 느꼈어요. 기사님들은 이런 편의 기능들 필요 없다, 차라리 가격대를 낮추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쉽죠. 베이직 롱레인지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할 텐데 PB5 패신저 모델과 카고 롱레인지 모델 가격 차이가 한 200 중반밖에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대가 내려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안 들어가면 불편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없더라도 막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문을 열었을 때는 고정할 수 있는, 고정도 돼요. 지금 보면 고정된 거거든요. 이 고정된 상태에서 문을 밀어도 앞으로 안 갑니다. 이 손잡이를 당겨야지만 고정이 풀려서 문이 닫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문이요, 컨비니언스 옵션을 집어넣어야지만 요 포도어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거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이 차는 배달용이잖아요. 배달용을 감안을 한다면 이거는 아쉽게도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배달할 때 오른쪽 왼쪽 운전석 조수석 빨리 내려가서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문 한쪽이 없다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트렁크를 보면은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양문형 팝업 형태로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문이 열립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슬라이딩 도어처럼 이렇게 문을 다 열었을 때 고정이 돼요. 이거 ST1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왜 고정되는 게 중요하냐면 물건을 내리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문이 닫히면 부딪혀가지고 기사님이 다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것도 또 한 가지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높이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적재하고 내리고 할 때도 한결 수월한 것 같고요. 약간 이 높이는 허리를 필 수는 없네요. ST1 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얘는 약간 허리를 좀 숙여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콘센트가 또 있네요. 실내 V2L이 안쪽에 있고요. 이 콘센트는 유틸리티 옵션을 넣어야 됩니다. 38만 원이고요. 여기 노란색깔 레버 있죠.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문이 이렇게 조금 더 열립니다. 180도처럼 접힐 줄 알았는데 접히진 않고요. 이 상태에서 이게 고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고정이 안 되네. 그러면 이게 움직여가지고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거 문 닫을 때도 보시면 오른쪽 문부터 닫고 왼쪽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전동 파워 테일게이트도 카고 모델은 없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옵션 차이가 생각보다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카고 모델과 패신저 모델을 차이를 줄 거면 이거보다 좀 더 가격 차이를 좀 더 내렸으면, 얘가 지금 4,200이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카고 모델은 3,000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충전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최대 받을 수 있는 전력, 보통 eGMP라고 하면은 800V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PB5는 400V까지 밖에 못 받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배터리가 중국 그 CAT회사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400V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ST1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휠하우스가 있고 바닥 평탄화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짐을 적재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진짜 작은 공간 하나도 되게 소중하거든요. 요게 평탄화가 되면은 되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옵션으로 있습니다. 카고룸 평탄화 플로어라고 옵션이 있어요. 근데 요게 104만 원짜리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 할 수 있는데 그 평탄화 플로어를 하게 되면은 최대 500kg까지 무게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플로어거든요. 그래서 나름 값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아마 물건을 많이 적재하는 물류기사님들은 굳이 이 옵션을 선택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카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테일램프나 요 방향지시등도 벌브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죠. 제가 지금 한번 방향지시등 켜볼까요? 방향지시등을 키면 이런 식으로 벌브 타입으로 들어옵니다. 앞에는 어떻게 될까요? 벌브 타입으로 들어오네요. LED 타입의 헤드램프가 들어오긴 하지만 이 LED 타입도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라 MFR 방식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오게끔 바뀌어져 있네요. 근데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꿔가지고 가격을 올릴 바에는 차라리 가격대를 낮추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패신저 모델은 좀 더 다르죠. 좀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방향지등이 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벌브 타입이네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건 패신저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LED 그 방향지시등이 들어가요. 자, 기본 패신저 모델도 보시는 것처럼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패신저 모델은 좀 카고 모델과 달라요. 되게 목적성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패밀리카로도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스타리아를 대처할 수 있는 목적성 있는 의전차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차가 전폭 전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골목길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ST1이랑 스타리아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차 크니까. 근데 PB5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하는 것도 좀 더 수월할 것 같고 2열도 여기 보면 열선 시트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2열도 보시는 것처럼 이 시트 내려가는 거 보이죠? 내려가면서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넓게 캠핑카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뒤로 이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놀라웠던 게 카니발은 이 시트가 좀 낮아가지고 허벅지가 좀 떠요. 근데 지금 이 PB5는 어때요? 허벅지가 안 떠요. 시트가 생각보다 높고 바닥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서 딱 앉았을 때 공간이 굉장히 넓고 되게 편합니다. 물론 이 2열 시트가 좀 1열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1열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는 느낌이라 좀 시야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문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밖에 안 열려요.
아예 이 통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만 열리는, 스타리아도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게 이 손잡이를 당기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이걸 당기면 이런 식으로 닫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슬라이딩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문이 닫히고 버튼을 통해서도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버튼 주위에도 이렇게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는 거는 생각보다 고급스럽네요. 뒤쪽에 있는 포켓 주머니도 지금 두 개로 나눴어요. 조그만한 거, 큰 거, 그 다음에 겉에도 가죽으로 쌓아놨고요. 저는 이거 발판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발판처럼 사용하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터치로 LED 등이고 전고도 높아서 진짜 이렇게 일어나서 내려도, 그러니까 진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극대화로 활용할 수 있는 차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비싸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베이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조 가죽이랑 직물 가죽 시트로 혼합된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얘 보면 어때요? 엠보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플러스 모델에만 요 엠보 시트가 들어가고, 베이직에서는 선택조차 안 돼요. 플러스가 얼마라 그랬어요?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도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파워 슬라이딩 도어는 80만 원 옵션을 추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뭔가 조금 더 금액대가 내려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패신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물론 전동 트렁크는 플러스로 가면은 기본이에요. 베이징 모델은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데 플러스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짜 공간 넓지 않아요?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차가 나올 수가 있을까? 제가 지금 정말 많은 차를 봤지만 이런 비율의 실내 공간의 차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줄자로 그냥 안쪽 깊이, 저 끝까지 트렁크 길이를 재보면 128, 1m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높이 또 보면은 117, 118 정도 됩니다. 목적에 맞는다면 이 차만한 대용의 차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심지어 또 수납 공간으로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솔직한 얘기로 차 좋네요. 제가 카니발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PB5를 보자마자, 패신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가정용으로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캠핑, 왜냐면 전기차잖아요. V2에도 다 되지. 그리고 주행거리도 롱레인지 기준 패신저도 358km거든요. 그러면 실주행거리는 400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탈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높이가 어찌 보면은 1900, 그러니까 1m 90 정도 되는데, 이게 옆에 전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 보여요. 예, 그래서 옆에도 한번 저희가 줄자로 재볼게요. 야, 거의 150, 1m 50. 공간도 굉장히 넓고, 지금은 2열밖에 없는 5인승 모델이지만 이게 추후에는 분명히 3열 시트가 있는 모델도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게 활용도가 미쳤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박스카처럼 네모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이거 공항 셔틀카로 쓰기 딱이다. 캐리어, 그리고 골프장에서 이동할 때, 의전할 때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공간에 수납 공간들도 되게 많아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차를 둘러보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이 차는 전시차예요. 전시차이기 때문에 100% 이제 그게 다 구현되진 않아요. 조금 안 되는 것도 있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은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카니발과도 시트 포지션이 다르고요. 소렌토나 스포티지와도 다릅니다. 비슷한 거를 꼽으라고 하자면 얘는 그냥 진짜 상용차예요. 스타리아와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 차이가, 대시보드도 길고 이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좀 낮아요. 원래 스타리아는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좀 올리면 한 요 정도가 스타리아 시트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이 PB5는 앞에가 좀 짧은 것 치고는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낮습니다. 요거는 좀 의외이기는 해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완전히 바뀌었죠.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슬라이딩처럼 안쪽에 수납 공간 또 있고, 무선 충전 패드 안쪽에 있고요. 컵홀더도 있고, 바닥 평탄화가 돼서 실내 공간을 꽤나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OS가 새로워졌죠. 계기판도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나고 봤더니만 지금 충전하고 있는데 43% 충전됐는데 164km가 주행 가능하다고 나오면 진짜 한 300 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아는 이런 디테일들도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PB5 보면 어때요? 되게 네모네모한 디자인이잖아요. 실내도 보면 어때요? 스티어링 휠의 요 혼도 네모나게 되어 있고, 이런 손잡이 부분도 네모나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 네모네모하게 통일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외관은 네모네모한데 실내는 갑자기 막 동그라미가 나오고 막 이런 것처럼 막 부조화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PB5 같은 경우에는 다 네모네모하게 통일을 해서 전체적으로 참 조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헤드레스트도 네모, 이 엠보 무늬 패턴도 네모로 되어 있죠. 실내 공간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넓지 않아요? 이 차급에 비교했을 때 스포티지는 상대도 안 되고요. 카니발과 비교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어요. 2열은 진짜 넓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도 굉장히 넓어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 이거 기본으로 들어가요. 소렌토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거. 차로 유지 보조 2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도 기본으로 들어가요. 물론 좀 아쉬운 거는 패신저 모델의 옵션을 다 집어넣어도 HDA 2는 안 들어갑니다. HDA 1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손잡이 팔걸이도 꽤 훌륭하고, 드라이브 모드도 에코, 노멀, 스노우, 스포츠 모드는 없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플레오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어쨌든 화면이 작아졌잖아요. 원래 어땠어요? 12.3인치, 12.3인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7인치로 좀 작아지고, 이 중간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12.9인치로 좀 더 커졌죠. 그러면 디지털 클러스터가 작아졌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정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은 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물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PB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상용 전용입니다. 이거 일반 승용차나 SUV는 OS 시스템이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듬어질 예정이니까 그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화면도 좀 더 직관적이게 디자인이 변경이 됐어요. 만약에 내가 이 속도랑 주행거리를 좀 디테일하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트립 창을 그냥 삭제하고 주행거리와 속도 이렇게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트립 창은 기존과 똑같아요. 주행거리와 속도 요거 디테일이 좀 달라진 거고, 나머지는 CCNC랑 똑같은 게 들어가고요. 무엇보다 다른 건 바로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놀랬어요. 보통 이런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면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벤츠나 BM이나 뭐 다른 이탈리아 차나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포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익숙해요. 여기 보면은 시계, 알림판이나 뭐 게스트 이런 것들도 평소 안드로이드에서 보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밑에 보면은 아이콘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보통 요거 누르면 뭘 것 같아요? 홈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플레오스는 홈 버튼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입니다. 왜 이 버튼에 내비게이션을 넣어놨을까요? 보통 많은 소비자분들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로 T맵 많이 쓰거든요. 근데 T맵 쓰지 말고 순정 내비 써라. 우리 순정 내비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이고, 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내비게이션에 다양한 것들을 연동시켜 줄 테니까 많이 써라 라고 해서 조금 내비게이션을 좀 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CCNC 때도 내비게이션 써봤어요. 실제로 써보니까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굳이 T맵 안 써도 될 정도로 많이 좋아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속도도 진짜 빨라졌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많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픽이 넘어갔을 때 부드러움도 한결 좋아졌고, 만약에 내가 이거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해도 됩니다. 화면이 정말 커졌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완성형이 아니라 유튜브까지는 저희가 틀어보진 못했지만, 유튜브까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 비율이 진짜 좋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차들 CCNC는 완전 구형티 나는데요? 또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네. 우리가 보통 여기에 물리 버튼들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기능을 어렵죠. 쓰려면은 어디에 가야 되나 했는데 퀵 버튼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어요. 이게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됐지만 앱마켓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어플들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현대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이 설정도 CCNC 같은 경우에는 차량 들어가가지고 조절, 설정 들어가서 조절, 이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버튼이 두 개가 있거나 아니면 두세 번 클릭을 해야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플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설정 하나만 누르면 굳이 두세 번 클릭 안 하고 여기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조절할 수가 있게끔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게다가 송풍구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죠. 전 이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거 유튜브 볼륨인 것 같고, 지도 볼륨, 그 다음에 마이크, 밝기 이런 것도 되고, 물리적인 버튼이 없다고 했는데 요 밑에도 몇 개 있긴 있어요. 슬라이딩 버튼, 파워도 이거는 이제 슬라이딩도 이제 전동으로 하는 거 끄는 거거든요. 오토홀드와 파킹, 카메라. 우와, 어라운드 들어가네요. 카메라 화질도 좋고,
와 좋다. 차 좋다 진짜. 게다가 100W 충전 단자 있네요. 좀 더 출력 센 걸 쓰겠다 그러면 이거 실내 V2일 거 요거 쓰면 됩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진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시승기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게 너무 네모네모하고 되게 직관적이에요. 하늘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차 좋네요. 가격 빼고. 진짜 여러분들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뭐 보조금 받아가지고 실구매가가 서울시 기준으로 할게요. 플러스가 4,300만 원이잖아요. 4,300만 원이에요. 4,300만 원. 옵션 넣으면 지금 패신저는 500만 원 옵션이 들어가요. 그러면 4,300이 아니라 4,800이에요. 가격을 낮춰서 가성비로 접근하면 좋은 차지 이 차가 럭셔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 위에 보면 부직포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고급차는 아닙니다. 가성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으로 좀 저렴한 그런 모델에 옵션 집어넣으면 4,800에 4,800 보조금 받아도 보조금 안 받으면 이게 플러스가 5,53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카고 모델도 물론 베이직에 옵션 다 집어넣는 분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여기 360이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4,000 후반 4,900이면 보조금 받아도 이건 좀 싸네. 3,000 중반이네요. 2,000으로 막 어그로를 끌기는 하지만 뭐 진짜 무적의 합천이면은 2,200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야 그거는 무적이죠. 결국에는 PB5도 소비자분들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 좋고 가격이 괜찮게 나왔다면 많이 판매가 될 거고요.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불변이에요. 선택은 소비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빼놓고 본다면 차 진짜 솔직히 압도적인 상품성이에요. 이런 차가 대한민국에 나왔다라는 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반가울 일이고요. 추후에 이제 시승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주행 느낌인지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전에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요거 앞에 엔진룸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차가 가성비 모델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게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안쪽에 되게 몰아서 넣어놨죠. 대시보드가 긴 이유가 전기 모터나 인버터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 이 대시보드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이 극단적으로 짧은 거죠. 정비성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PB5 모델을 또 시승도 해보고 또 실제 공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ST1 했던 것처럼 뭐 배달도 좀 한번 해보고 목적을 맞게끔 한번 촬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알파브라보의 QI2 맥세이프 거치대, 요거 우리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붙고요. 게다가 15W의 급속 충전기예요. 그리고 이거 아마 무선 충전기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 텐데 이게 발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열이 금방 받으면 충전 속도가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는 냉각 소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없고요. 이게 지금 앰비언트 무드 등 색깔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무지개로 해놨는데 뭐 이 실내 앰비언트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앰비언트 거치대랑 시거잭이랑 같이 사용하면 색깔까지도 예뻐. 디자인은 뭐 나무랄 것도 없어. 충전 속도랑 자성까지 기본기까지 충실한 알파브라보의 QI2 거치대, 늦지 않기 전에 우파몰로